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몸을 찍네요. 생일 파티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서 급하게 질문을 받아서 영상으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 많이 오고 싶어 하시고 걱정을 막 하시더라고요. 막 현매 못 할 수 있냐,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감사한데 생일 파티에 못 오면 약간 그냥 포모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고 싶어하는 이벤트인 건 알지만 이번에 생일 파티 못 오셔도 다른 기회에 언제든지 저는 또 되게 특이하게 항상 있는 곳을 미리 공지하는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일 파티 못 오셨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재밌게 놀 거지만 자, 일단 생일 파티 현매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 현매 어떻게 하냐는 질문은, 현매가 뭐야? 현장 예매잖아요. 현장에 와서 티켓을 산다는 의미예요. 현장에서 입장권을 사서 들어오는 거죠? 현매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은 우리 하지 말도록 해요. 알았죠? 예매를 했는데 못 들어올 가능성, 혹은 현매를 했는데 못 들어올 가능성. 일단은 예매를 해도 입장 대기줄이 있으면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무조건 예매 우선으로 들여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기줄이 있다면 예매하신 분 우선으로 입장을 하시게 될 거고, 입장을 못 할 일은 없어요. 줄이 길더라도 사람들이 다 금방금방 나오기 때문에 금방금방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걱정하실 일 없고, 당연히 대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근데 웨이팅이 발생한다고 해도 다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현매는 몇 시부터냐? 클럽은 예매의 개념은 아니고요. 클럽은 입장권의 개념이에요. 입장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입장료예요. 입장료. 어떤 베뉴를 들어가는 입장료. 그러니까 들어갈 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파티 시작이 10시니까 10시에 현매가 열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10시에 줄을 서도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재입장할 때 웨이팅이 있으면 줄을 서셔야 돼요. 클럽은요, 여러분 술집이에요. 술집. 공연장 같은 개념이 아니고 술집이어서 안에 있는 사람 기준이에요. 무조건. 안에 있는 사람이 많으면 대기, 안에 사람이 없으면 바로 입장. 아셨죠? 클럽을 처음 와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 아주 답변을 잘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답변은 검색을 먼저 해보세요. 자, 그리고 입장 선물. 제 귀여운 손거울. 귀엽죠? 요거는 선착순 300명. 선착순으로 입장 도어에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이게 다 떨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드레스 코드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입고 오시면 돼요. 코트나 외투를 입고 오면 어디다가 둬야 돼요? 둬야 할 곳 있어요? 테이샵 내부에 코트책이 있어요. 코트책에 코트를 맡기시면 돼요. 코트책 무료예요? 당연히 유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 짐을 맡아주는데 지하철 보관함도 돈 내고 쓰시죠? 당연히 유료예요. 아셨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면,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챗GPT를 꼭 먼저 이용해보자. 아셨죠, 여러분? 남들한테 무언가를 물어볼 때 내가 스스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케이크샵 안에 흡연 가능이에요? 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예쁜 옷 입고 가고 싶은데, 케이크샵 안에서는요 흡연이 불가능해요. 가끔 베이프를 피시는 분들 있는데 그것도 보이면 약간 막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샵 내에서 흡연은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니 저 알바 끝나고 바로 달려갈 건데 11시 넘어도 언니 디자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12시 반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 반에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크샵 주류는 믿고 그냥 마셔도 될까요? 클럽이 처음이라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케이크샵 그래도 제가 10년 일했던 곳이잖아요. 지금 바텐더 친구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고, 제가 10년 동안 바뀌는 바텐더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장난을 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나이대에 그냥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케이크샵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는데 케이크샵은요 언더그라운드 클럽이에요. 상업 클럽이 아니에요. 음악을 위해 있는 클럽이에요.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상업 클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이나 어떤 술에 약탄 거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버닝썬 이런 클럽이랑은 저는 되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더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알게 되는 것들인데 처음 접할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생일 파티에서 안 쫄고 잘 노는 법. 이제 갓 스물 노라지 끼는 거 처음이라 너무 쫄려요. 걱정되시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생일 파티 혼자 가서 너무 걱정이에요. 같이 가실 분. 클럽 처음 가는데 어떻게 놀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 건 다른 파티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연대감도 있고 단합도 하고 그냥 그 말을 안 해도 그 젊은 여자친구들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냥 그 친구들한테 나의 몸을 맡겨버리면 다 같이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들어가면 이미 다들 신나게 춤추고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그냥 점핑해서 바로 같이 환호하고 춤추시면 됩니다. 음악은 어차피 계속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언니 사람 너무 많아서 케이크샵 터지는 거 아니겠죠? 사실 저는 기획자로서 케이크샵이 터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터지면 안 되겠죠? 터지지 않게 그 내부 외부에서 직원들이 잘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세언니 파티 동생 데리고 처음 가는데 팁 있을까요? 완전 즐기고 싶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놓으시면 돼요. 눈치 보는 순간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그러면은 잘 못 놀게 되거든요. 눈치 보지 말고 원하는 대로 춤추시고 원하는 대로 노세요. 그리고 뭐 술도 한 두어 잔 마시면 더 좋겠죠. 취하면 또 느낌이 다르니까. 자, 일단은 생파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요. 다시 무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이상형이 영 맞으놓으면 낯솔 24기 영철도 취향인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생각이 흘러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블락하고 싶은데 제 되게 오래전부터 저를 좋아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 참고 넘어가 드릴게요. 언니 저 시골 살아서 막차가 11시예요. 저는 언제쯤 언니 볼 수 있을까요? 눈물 난다. 아주 가끔 일요일 낮에도 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놀고자 하면 다 놀 수 있어요. 잘 이벤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벤트 찾는 게 좀 어려워요. 베뉴들도 다 팔로우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관심 있게 봐야 갈 수 있어. 원래 좀 파티가 그래요. 홍보는 내가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조금 멀잖아요. 여러분들한테까지 닿으려면 인스타그램 광고를 되게 많이 돌려야 돼.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팔로우를 해두시면 더 좋을 듯입니다. 만화책 추천 컨텐츠 해주세요. 제가 만화책 추천 해드리려고 제 친구랑 만화책 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했던 그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연애 만화들 가져왔는데 제 친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찍었어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서 안 찍었어요. 어떻게 찍을지 한번 고민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좋아하는 만화책이랑 내 시대에 유행했던 만화책이랑 너무 달라서 추천해 주시면 너무 재밌게 볼 것도 아는데 조금 쫄렸달까? 아무튼 잘 고심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툰 플러스 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카툰 플러스에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동굴도 못 들어가고 그냥 너무 터져있는 데서 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어요. 카툰 플러스 그날 알바생분이 인사해 주셨는데 구독자라고 그 알바생분한테 언제 촬영하면 사람이 좀 적을지 좀 물어보고 올 걸 그랬어요. PD로 일하고 있는데 아는 선배랑 같이 일하게 됐거든요. 근데 프로젝트가 포폴이나 경험에서는 진짜 좋은데 열정페이를 강요해요. 키세연님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포폴 향상하지만 열정페이 vs 선택 안 하고 이후로 같이 작업 안 하게 되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열정페이 하지 마세요. 돈 받고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 알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음악, 영상, 어떤 뭐 문학이나 광고 이런 쪽은 한국이 어떤 판이든 좀 좁잖아요. 그 씬 자체가 너무 좁아서 인간관계가
나의 업무량을 책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와요. 물론 모든 걸 다 압살할 정도로 내가 실력이 좋다? 그러면은 이런 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쌓아야 할 방향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저는 포폴 쌓기 위주의 열정페이를 선택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나의 포폴이 제일 중요해. 내가 쌓아가고 싶은 이미지가 있어. 그러면 그 이미지를 위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하는 일도 있고 돈을 안 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요. 돈도 업무량도 아니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했던 일이 있고요. 돈을 되게 적게 줘도 돈을 아예 안 줘도 한다고 했던 일이 있어요. 의리 같은 거를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친구가 도와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그냥 흔쾌히 음악을 틀어주거나 뭐 세팅을 도와주거나 이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돈이 안 돼도 나중에 그 친구가 되게 잘 됐을 때 챙겨주거나 이랬던 적도 있었고 뭐 돈을 안 써보니까 잘 안 돼서 안 챙겨주던 적도 있었고 그게 이제 또 케바케가 또 여러 갈래 길로 가겠지만 저는 일단 제 첫 번째는 라인업을 봐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너무 재밌게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저는 무조건 했었어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 어떤 거를 의도하는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만약에 너무 라인업이 좋고 너무 돈을 많이 받는 걸 했어요. 근데 파티 이름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언피시한 그런 파티야. 그러면 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저는 이게 질문하신 분이 열정페이냐 포폴이냐 딱 이것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지 이 프로젝트를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프로젝트가 내 포폴 향상에 되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오직 돈의 문제다. 그럼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일 베스트는 돈을 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 돈을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정말 열정페이든 뭐든 상관없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맞아 밥 사 먹을 돈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해보면 안 될까요? 요즘에 다 어려워가지고 돈 달라고 하기가 언니 처음으로 지인한테 남자 소개받아서 연락하고 있는데 괜찮은 남자인지 알아보는 법 있을까요? 근데 저는 또 요즘에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괜찮은 남자? 다른 사람한테 개차반일 수 있다. 나한테 개차반인 남자? 다른 사람 입장에선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모든 게 100% 완벽한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남자에겐 되게 부족한 여자이고 어떤 남자에겐 되게 과분한 여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매매는 죽어도 안 돼. 물론 그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짓말하는 남자는 절대 안 돼.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의 친구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너무 대뜸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되게 재밌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엊그저께 친구가 술을 먹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오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고 온다던 애가 바지에 휴지가 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 왔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나 전화하고 왔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화장실 안 갔다 왔어? 이랬더니 정말 전화하고 왔대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화장실 갔다 왔다는 걸. 그런 상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상원 씨라면 이런 상황에서 솔직하게 화장실 갔다 왔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전화하고 왔다라는 원래의 대답을 고집하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상황을 만들어서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아. 그러면서 나도 솔직하게. 근데 저는 솔직한 편이라서 그냥 사실은 화장실 갔다 왔어.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하고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뭐 쉽게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 나는 욕하는 사람이랑은 절대 못 만난다. 그러면은 뭐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되죠. 뭐 친구 깡패를 불러가지고 한 대 패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하겠습니다. 예. 변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서 이별을 말했는데 전 남친이 바로 전 썸녀 팔로우했어요. 이거 뭐예요 언니? 뭐긴 뭐예요. 그냥 나쁜 놈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차였으니까. 그래 씨발. 나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 거야. 이런 오기, 이런 어떤 뒤틀린 열망, 뒤틀린 복수심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모습을 보고 님이 실망하셨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전 남친이잖아요. 잊어야 할 사람 move on.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님이 차셨으니까 그 친구의 헤어지고 난 이후의 모습은 님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열 받는다. 나도 안다. 하지만 개빡친다. 이거 개빡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왈가왈부하지 말고 넘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 근데 같이 욕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같이 욕해줄 수 있는 친구한테 말하는 게 제일 베스트. 어떻게 바로 전썸녀를 팔로우해. 그러면 나랑 만날 때도 전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야 뭐야? 재수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재수없으니까 씨발 헤어지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합리화를 존나리 하면 언니 애인한테 향수 선물 받고 싶다고 재밌게 티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상황극 마스터로서 조언 부탁드려요. 오빠 나한테서 똥냄새 나? 오빠 나한테서 똥냄새 나는 거 같지 않아? 되게 달큰한 향수 하나 있으면 오빠 냄새인가? 저는 이 지랄 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티를 낸 건 아니었는데 제가 맥스를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맥스를 사줬잖아요. 에어팟 맥스를. 근데 저는 정말로 남친한테 사달라고 남친 앞에서 티를 낸 건 아니고 우연히 길을 걷다가 애플 매장에 있어서 들어가서 이걸 한번 써봤어요. 써보고 진짜 이게 잘 예쁘긴 예쁘다. 근데 너무 비싸. 말이 안 돼.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이러고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헤드폰 추천해주세요. 다른 거 살렸는데 근데 그 진짜 서브텍스트 없이 진짜 대체할 만한 예쁜 디자인이 있으면 대체하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되게 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사준 건데 데이트할 때 어디 걸어 다니다가 뭐 러쉬 매장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향수 좋은 냄새 나는 거 있어요? 뭐 한 다음에 좀 뿌려봐. 그런 다음에 하루 종일 얘기해. 너무 좋지 않아? 아까 살 걸 그랬나? 너무 좋다. 완전 내 냄새인데? 내 똥냄새 없어졌어. 계속 그 지랄을 하세요. 그랬는데도 안 사준다. 눈치가 없는 거야. 그때는 그냥 그 카카오톡에 저 이거 사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보내버리세요. 메시지. 아셨죠? 그쯤 되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분한테도 편하다. 데스노트 좋아하세요? 저 6권 보고 있는데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힘드네요 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스포를 하시면서 스포 당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을 저한테는 왜 스포하시는지 어이가 살짝 없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저 데스노트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데스노트 진짜 옛날에 보다가 저도 드랍했어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만화가 아니다. 이건 소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드랍을 했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포옹되나요? 그럼요. 당연히 되죠. 하지만 의사는 꼭 물어보고 해주세요. 갑자기 하시면 제가 너무 놀랍니다. 저는 레전드 레즈비언인데 가족이나 지인이 왜 남친 안 사귀냐고 할 때마다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추천해주세요. 그냥 눈이 높다고 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소개해준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남자 없어요? 이렇게 계속 까세요. 그러면 눈이 되게 높은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헤테로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게이 남성이 보면 좋을 책 있으신가요? 456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마음이 힘들어요. 혹시 이런 경우에 읽을 좋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근데 갑자기 왜 서양 골동 양가자점 앤티크라는 만화책이 생각나는지 그 만화책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치유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만화책 한번 보시면서 재미도 얻고 위로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키세아님의 일기 내용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매 순간순간이 사실 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저 솔직히 말하면 브이로그를 찍은 이후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과거 일들이. 그래서 26살 이전 기억들은 거의 잊어버린 상태예요. 나이 먹어서 기억력도 딸리는 건지 그냥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뇌세포가 그냥 많이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뜨문뜨문 되게 남아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상황이 저는 되게 행복해요. 굳이 꼽자면 생일 파티 시즌이니까 작년 생일 파티랑 재작년 생일 파티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네요. 세이123님의 웃음 버튼은? 저는요 저는 좀 어이없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탱이 없을 때 웃음이 나와요. 뭔가 저만의 그 웃긴 포인트가 있는데 딱히 뭐라고 못하겠고 그냥 좀 고지능해가지고 제 웃음 버튼이
무논리에 화만 내는 사람들 상대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바로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못 견디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이 사람을 못 견디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냥 끊어내는 게 제일이긴 한데 내가 서비스 측에 있다. 저는 계속 이런 사람들 있으면 계속 무시를 해왔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담을 받아보면 근데 또 나는 내 돈 내고 이런 남의 문제를 내 돈 내고 해결하고 싶진 않단 말이지. 그냥 무시가 답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화병? 조금 이럴 때는 아예 그냥 생각을 싹 돌려서 마음의 안정을 할 수 있게 운동 같은 거나 그런 걸로 스트레스 풀어보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지. 새학기 컨셉 추천해주세요. 저는 장원영 양갈래요. 근데 저는 요즘에 아이브 레이 좋고요. 그리고 아일릿의 원희도 귀여운데. 근데 원희 씨는 너무 착해서 제가 감히 도전도 못할 캐릭터고, 모르겠어요. 그냥 세일 삼하세요. 모르겠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미친 방법. 지금 새학기가 되게 고민이신가 봐요. 물 흐르듯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사람 관계 같은 거는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유를 가지시는 게 제일 잘 해결이 돼. 요즘 세희님의 관심사 2가지만 알려주세요. 저는 요즘에 닌텐도 마리오 잼버리라는 게임에 아주 푹 빠졌어요. 제가 일요일날 하루 종일 그 게임만 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집에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예츠빈의 집에서 마리오 잼버리를 처음 했는데 꽂혀가지고 저희 넷다 그 닌텐도를 바로 사버렸어요. 원래 소만은 닌텐도 있었지만. 그래서 애들은 요즘에 젤다 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잼버리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자꾸 생각나서 연락해봤는데 여자친구 있대요. 네, 그만 생각하세요. 저도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이 맞고 틀리다는 없고요. 그냥 하냐 안 하냐밖에 없어요. 지금 제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 있죠? 다 투잡이에요. 원잡으로 음악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지 마세요. 투잡으로 시작하고 잘 되면 그때 메인 잡으로 하세요. 아셨죠? 저 24살에 신입생으로 대학 입학하고 싶은데 많이 늦었나요? 많이 안 늦었습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다 그 나이입니다. 괜찮아요? 언니는 어떤 연애 스타일이세요? 저는 요즘 회피형 남자를 2연속 만났더니 불안형이 됐어요. 개같은. 저는 무슨 형이 있죠?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안정형, 건강, 불안형, 집착, 과도한 의존, 회피형, 거리두기, 독립성, 혼란형, 불안정과 회피의 혼합. 저는 굳이 따지자면 불안형인 것 같아요. 집착하거나 과도한 의존.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엔 저는 제 일을 너무 잘 해내고 있고 친구들도 잘 만나고 있어서 과도한 의존? 근데 되게 심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정한다고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만나고 있는 분이 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치자면 저는 안정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언니, 연애 많이 재밌나요? 인생에서 안 하고 죽으면 개 손해일 만큼? 전 인간 불감증인가 봐요. 아무도 설레지가 않네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저의 성향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속내를 많이 안 터놓는 편이에요. 제 얘기를 남한테 많이 하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갭이 느껴지긴 하는데 제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나도 그런 걸 겪으면서 어떤 걸 느꼈다라는 감정을 이야기하지 제 깊은 속내 같은 건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추악한 면까지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정말 2-3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애인 포함해서. 그래서 저한테 연애라는 거는 제 깊은 속내를 얘기할 수 있으면서 섹스까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연애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도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일단 되게 큰 장점이죠. 저한테는. 맛있는 거를 같이 먹으러 나와 메일을 같이 해줄 사람이 친구가 있다는 것. 이꼴 남자친구. 같이 술도 먹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안심하게 되는 감정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의존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연애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연애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심심하다고 친구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심심하다고 친구들을 매일 불러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조금 피곤해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 있으니까 이미 같이 동행이 같이 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혼자여서 지금 심심해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남자친구와 친구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느꼈달까? 아무튼 저는 좀 연애 좋아해요. 친구한테 매일 만나달라고 부탁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의 좋은 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부산 회 맛집 추천해주세요. 저는 일단 여행할 때 맛집 찾아보는 걸 잘 안 하고, 물론 추천은 많이 받지만 참고 정도만 하고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대로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가게 풍기는 느낌만 봐도 저기 맛있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렇게 길을 걷다가 부산 해운대를 걷다가 가빈 횟집이라는 곳을 자만추했는데, 이 가빈 횟집이라는 데를 자만추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너무 괜찮았었어요. 가격은 좀 있지만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도 부산에 간다면 가빈 횟집을 갈 것 같아요. 언니,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는 법 있나요? 쉽사빠라 마음 힘든 일이 너무 많고 애써 누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도요. 저도 진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이 너무 유치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잘해줬으니까 얘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나도 어른처럼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오롯이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무언가를 베풀고 싶어요. 근데 꼭 나중에 서운한 일이 오면 나는 그때 이렇게 챙겨줬는데 너는 왜 이거를 나 못해줘? 왜 나 이해 못해줘? 이런 마음부터 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고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해봤거든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타고난 사람의 기질 같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너무 솔직하고 너무 또 어글리한 면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냥 기대하고 사세요. 그냥 그 기대에 부응해줄 사람이 언젠간 나타나겠지 하는 기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힘내세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모임에서 만난 좋아하는 호감 가는 남자가 2월에 입대해요. 개인적인 연락은 딱히 안 하는데 연락할 말. 요즘 군대 1년 반이라던데 1년 반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요즘 군대 밥 맛있다던데 식단 얘기 쓰실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어차피 연락해봤자 군대 가는 동안 다 까먹으니까 휴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같이 밥 먹어요. 요렇게만 보내놓고 휴가 나오면 가끔씩 만나다가 제대하면 그때 다시 해보세요. 길게 보세요. 길게. 아셨죠? 지금은 대시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차인 지 일주일 됐어요. 전 남친과 속궁합이 그리워요. 어떡하죠? 다시 만날 일은 절대 없긴 한데 속궁합이 좋다는 건 보통 남자가 잘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잘하는 남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남자는 여자에 있어서 아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착한 잘하는 남자를, 너무 자신감이 넘치지 않는 그런 남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겠지만 화이팅. 언니 알바 해보셨어요? 이번 주에 첫 알바 하는데 너무 떨리네요. 응원해주세요. 알바 화이팅 하세요. 알바 해보셨냐니. 저는 진짜 알바 웬만한 거 다 해봤죠. 편의점, PC방, 기본이고 뷔페, 빵집, 카페, 한정식집도 해보고 어디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해보고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알바는. 언니 혹시 진짜 이건 엔간한 사람들 다 바르는 주특기 게임 있어요? 전 눈싸움. 저는요, 전 없는 것 같아요. 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의 젬병인 것 같아요. 게임을 못해요, 그냥. 자, 일단 오늘은 벌써 1시간 떠들었거든요. 오늘은 요렇게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또 다른 곳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생일파티 관련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을 예쁘게 남겨볼게요. 바이바이. 토요일날 봬요.